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4일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거나 접하게 되면 그 상법 개정이 굉장히 많이 요새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를 넘어서 주주들에게까지 충실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기업파산 할 때도 이 이사의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이런 데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으면 책임경영, 투명경영, 성실경영 명칭은 여러 가지인데, 그런 이행약정서를 작성해서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겠다 이런 거를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먼저 상법상의 그 충실 의무,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라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처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상법 제 382조 2항 보면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상법 제 382조의 3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 해가지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임원은 회사와 관계에서 위임관계예요. 위임관계.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임원들 보수를 가져갈 수 없어요. 임원들은 보수라고 부릅니다. 월급, 뭐 급여, 대표이사 급여, 이사 급여 이렇게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위임관계가 아니에요.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해서 지위복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안 주면 처벌받기도 하죠.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이제 민법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민법 681조를 보면 위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수임인,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임원이 되겠죠. 위임의 본질에 따라,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해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 감사, 대표이사, 회사 업무 수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 정도의 주의와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겠죠. 회사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의과실을 위반하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대표이사 비롯한 임원들이. 이게 상법 제 399조 1항에 적혀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 법령 그런 거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임원들은 자기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면서 개인 사업체를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해 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의 이익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은 뭐 이익을 못 보는 그런 관계인데, 예를 들자면 회사 자산이나 기회,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기회를 개인이 유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회사와 거래하는데 드러나지 않게끔 이득을 취하는 행위, 그 다음에 회사의 지배권을, 경영권을 처분해서 사익을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충실 의무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책임도 상법 제414조에 적혀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임. 선량한 관리자라는 거는 이제 관리 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투명하게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감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행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임무를 게을리하면, 위반하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감사도 책임집니다. 그러면 충실 의무하고 선관주의 의무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선관주의 의무는 주로 통상적인
법인 운영의 직무수행하고 관련된 주의 의무예요.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업무 결정이나 집행할 때 절차 준수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서 신중하고 성실하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통상적인 직무수행상. 그 다음에 이제 충실 의무는 이제 대체로 이제 이해상충되는 상황, 회사의 이익과 이 대표이사 및 이하 임원들의 이익과 충돌할 때 회사 이익을 우선시해라. 그게 그런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관주의하고 약간 구별이 되는데, 보통 이제 충실 의무 위반은 이제 배임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는 그 이제 주로 과실령, 실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업무상의 이제 그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거의 게을리하는 경우, 그리고 충실 의무는 이사의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도 뭐 이런 걸로 이해 충돌이나 배신행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충실 의무로 선관주의 의무하고 좀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주로 이제 섞어 쓰고 있어요. 충실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제 대표이사가 자기 토지 가치 상승을 위해서 회사 자금을 투입한 다음에 그 토지를 회사에 매각한 거죠. 그러면 1억 받을 수 있는 토지를 뭐 5억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 자금으로 써가지고. 그 사안에서 회사 이익을 해치고 이사의 사익을 도모한 것이다 해서 충실 의무 위반 인정했는데, 주로 이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는 대부분 충실 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판례들은 판결 이유를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법상의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주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이 있게끔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래서 개정된 조문은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회사에 대한 것에서 확대돼서 모든 주주에게 성실하고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법 개정이 되면 이제 소액 주주들 보호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할 건데, 악의적으로 그 적대적 M&A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들까지 임원들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게 되면은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어떤 적대적 회사 경영권에 방해를 놔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빼들어가거나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충실 의무, 선관주의 의무 위반 예시를 들자면은, 뭐 첫 번째로 대표이사의 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임원이 뭐 어떤 회사에 대해서 부실 대출을 방치한다거나 묵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에서 충실 의무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성관주의 의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뭐 이렇게 되면은 충실 의무 위반으로 대체로 판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경영상 판단의 원칙,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 법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가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신의성실에 맞게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업무 처리를 했어요. 사업 경영상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실패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불합리나 과실이 없다면 충실 의무나 성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걸 경영상 판단의 원칙,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부터 이런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무죄 주고 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경영사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은 이것도 역시 성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 이런 것들을 잘 지켰은 경우, 근데 이걸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정행위가 개입되거나 뭐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없이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랬을 때는 경영사 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성관주의 의무나 뭐 신의 성실 원칙 이런 것들이 상법상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적용되고 예시가 어떤지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법인회생, 기업회생, 뭐 기업파산, 법인파산 이런 사건에서 보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성실경영, 투명경영 이런 걸 준수했는지 여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대보증이 없는 대신에 만약에 이제 책임경영, 투명경영, 성실경영 그 의무사항 한 9가지, 10가지 되는데 그거 위반하게 되면 회사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또는 임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아셔야지, 특히나 법인을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거든요. 법인 회사의 이익보다. 이럴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바로 도산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요런데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하면 전혀 남이니까, 회사가 나하고 내 회사지만 전혀 남이라고 봐야 돼,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이나 제3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익 추구, 자기 이익 추구, 제3자 뭐 가족이나 지인 이익 추구, 다른 회사 이익 추구 이런 걸로 기존 회사에 손해가 끼쳐진다 그러면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좀 길었는데 제가 이것도 블로그로 상세하게 조문과 조문 설명, 예시를 기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